요즘 만들고 싶은 옷 추천을 받았는데요. 요 옷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광목으로 가봉을 해 보았습니다. 웰트 포켓이 양쪽에 있고 여기는 무늬만 포켓입니다. 라펠이 있고 단추가 그 디자인은 3개였는데요. 저는 만들어 보고 라펠 길이를 좀 더 늘릴까 합니다. 그리고 단추는 2개 정도만 달아 보겠습니다. 안감은 이렇게 들어가고 뒷판은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소매는 2장 소매로 되어 있고요. 이 옷이 특징이 안감이 몸판에만 있고 소매는 그냥 걷어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트가 생략되어 있는 옷이고 품이 굉장히 큰 이런 박시한 옷입니다. 그리고 어깨는 드랍 되어 있어서 소매산 높이가 굉장히 낮지요.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턴은 간단해요. 일단 기초선 5cm 가량 띄워 놓으시고 위에서 16cm 내려와서 점을 2군데 찍고 선을 길게 그어 줍니다. 본인의 진동 깊이 허리선 38cm.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이 옷의 기장은 전체가 60cm인데 제가 만들어 보니까 좀 저한테는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총장의 길이를 54cm로 했습니다. 23.5cm, 연목점 7.5cm. 이런 거는 모두 다 기본적인 선이니까 그냥 그대로 그어둡니다. 자, 요 선에서 어깨 기울기를 1cm만 내립니다. 저는 표준 지수 19cm로 가겠습니다. 어깨 처지는 분량은 5cm. 자, 5cm 내려갔습니다. 어깨 처진 분량. 자, 일단 저는 3.5를 키우겠습니다. 자기 치수에서 이제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전체 27cm의 폭이 됐습니다. 어깨를 내리는 바람에 진동 깊이가요, 더 내려와서 좁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진동 깊이도 내려야 되고, 이 옷 자체가 어깨도 커지고 품도 커지는 옷이기 때문에 진동 깊이가 얕으면 보기가 싫습니다. 깊이를 저는 한 4cm 내리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안 되죠. 끝났는 점에서 그대로 이 선에 수평되도록 선을 한번 그어 보세요. 그 선에서 약 1cm 가량 선을 다시 긋고 1cm 들어왔는 점과 진동 깊이 내린 점과 어깨 끝점이 만나도록 이렇게 우선 그어 둡시다. 나중에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얘는 앞판과 뒷판 어깨 붙여서 이 진동이 자연스러운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옷 자체가 테일러드 컬러이고, 자, 이 부분은 컬러예요. 이 부분은 라펠이라고 합니다. 이 목둘레 부분 지금 여기다가 표시를 할 건데요. 연목점을 0.5 파주겠습니다. 0.5 파주고 뒷목점도 0.5 내리겠습니다. 0.5 내리고 이 상태에서 뒷목둘레를 그려주세요. 자, 진동 깊이 4cm 내렸고 몸판의 품은 3.5 키웠고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5cm 키우셔도 됩니다. 4cm, 5cm 넉넉하게 키우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지금 가봉을 해보고 제 몸에 맞도록 맞추는 거고, 체격이 크신 분들은 더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무를 박으면서 겉감을 길게 잘라서 꺾어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무가 들어가는 통로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부분을 몸판에 그대로 박고 지나가거든요. 저는 고무줄 폭이 4cm입니다. 그래서 약 5cm 가량의 고무줄 지나가는 통로가 박힐 거예요. 이렇게 미리 표시를 좀 해두겠습니다. 얘는 지금 뒷판에 프린세스 라인도 하나 없고 통입니다. 그냥 고무가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뒷중심을 쳐낸다든지 또는 뭐 어깨에 MP를 잡는다든지 이런 게 싹 다 필요가 없겠죠. 그냥 그대로 한 판에 나중에 봉제만 고무줄 집어넣으면 저절로 이런 핏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뒷판 패턴은 이것이 끝입니다.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골선으로 그려도 되는데 쇼핑몰에서 올라온 옷은 박음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2장으로 자를 겁니다. 뒷판은 간단하게 안단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판 뒷판에서 그대로 연결되었고, 요 사이 간격을 한 5cm 가량 띄워 볼까요? 5cm 띄우겠습니다. 간격. 여기서부터 뒷판품
늘였는 만큼 그대로 길이를 잡으세요. 저는 27cm. 그러면 앞판도 똑같은 품만큼 옵니다. 자, 이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유튜브로 설명해 드린 적도 있고 또 제 인강에서는 모두 다 지금 설명할 방법으로 패턴을 그리는데요. 앞판과 뒷판의 이 기초선 라인을 똑같이 잡고 대신에 이 다트 분량, 가슴 때문에 다트 잡는 양을 밑으로 처지지 않고 위로 올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2.5 분량을 밑으로 내리느냐 아니면 위로 올리느냐, 우리는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만큼 위쪽으로 올리고, 그리고 똑같이 여기도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앞목을 그릴 때도 똑같이 2.5 올리겠습니다. 뒷판 등판의 품을 한번 재어보세요. 저는 22.8. 그러면 앞판의 품은 그것보다 1cm 작으면 되죠. 앞품. 그럼 저는 21.8이 되겠네요. 그러면 2.5 올라온 것이 요까지 이렇게. 앞판에서 연목점 7.5 똑같이 가겠습니다. 7.5. 자, 앞뒷판에 연목 길이는 0.5 차이가 나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7.5거든요. 뒷판도 우리가 7.5로 잡았습니다. 대신 0.5를 더 늘렸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판과 뒷판의 연목점 차이가 0.5 더 뒷판이 길게 됩니다. 요 점에서부터 4cm 내려가세요. 4cm. 뒷판의 어깨 길이를 잴 때는 0.5 빠진 여기서부터 잽니다. 원래 길이. 어깨 처지기 전에 원래 길이가 저는 11.5cm입니다. 똑같이 앞판도 연목점에서부터 여기 총 4cm 내려가는 곳에 11.5 똑같은 길이만큼 찾고 여기서부터 연장해서 어깨 드랍시킨 만큼 내려가세요. 저는 5cm입니다. 여기까지 어깨가 처졌습니다. 유장의 길이를 뭐 24, 25, 26 유장의 길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유장의 길이가 좀 길다 싶으면요, 속옷에 브라끈을 당겨 입으세요. 당겨 입으면 브라가 위로 받쳐 올라가면서 옷맵시가 훨씬 더 납니다. 평소에는 편한 브라를 착용하시더라도 자켓 종류를 입고 핏빛점을 지켜줘야 되는 옷을 입을 때는요, 브라끈을 꼭 당기세요. 유폭의 간격 9cm 저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다트폭 2.5. 자, 그리고 앞판은 가슴 때문에 다트 분량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옷을 입으면 옷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거와 별개로 처진 분량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한 1에서 1.5 정도 주면 되는데 이 옷은 나중에 밑단을 꺾어 올려서 고무줄 들어가는 통로를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곡선이 심하게 휘어지면요, 다리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한 0.5 정도만 내리겠습니다. 0.5. 앞처진 분량 0.5. 자, 그리고 또 이 옷은 다트가 없지요. 이 옷은 가슴 쪽에 다트가 없습니다. 다른 절개선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앞판과 뒷판의 옆선 길이가 딱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다트 분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다트 분량을 밑으로 MP 시켜서 절개시키는 겁니다. 자, 이 다트 분량 2.5cm 중에 한 1.5cm 가량, 자, 1.5cm 가량은 MP를 시켜 버릴 겁니다. MP. 어디로? 허리 밑단 쪽으로 쭉 이렇게. 여기를 나중에 가위로 잘라서 여기는 접을 거고요. 접을 거고 여기는 벌릴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늘어나겠죠. 이 옷 자체가 고무줄이 들어가고 큰 옷이기 때문에 이 MP를 시켜서 밑으로 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1cm가 남았죠. 이 1cm를 없애줘야만 앞판과 뒷판의 옆선 길이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1.5는 MP를 시켜 보냈고 이 1cm는요, 여기서 줄여주겠습니다. 그냥 바로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만큼 없애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여기 0.5 내리고 여기 1cm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처진 분량이 약 1.5cm 가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나중에 고무줄 들어가는 통로 5cm 받겠죠. 이렇게. 나중에 웰트 포켓 주머니가 있는데
이렇게 저도 지금 이거 박으면서 주머니를 같이 이렇게 박고 지나갔거든요. 어쩔 수 없이 주머니 위치를 너무 내려서, 그럼 주머니를 좀 더 올려서 이 박음질에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만드셔야 돼요. 옷이 짧기 때문에 주머니가 길 수가 없어요. 길어버리면 너무 위쪽까지 올라가니까 저는 일단 여기보다는 위쪽으로 한 2cm 또는 2.5cm 가량 올려주겠습니다. 여기서 한 2cm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손이 작아서 13 또는 14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뭐 한 15cm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주머니가 좀 많이 올라오겠죠. 이렇게 해줄 건데요. 옆선에서부터 폭은 9cm에 점 하나 찍고, 밑에는 7cm에 점 하나 찍고, 그리고 약간 사선되게 자신이 희망하는 주머니 사이즈만큼 선을 긋습니다. 저는 13. 거기서 직각되도록 올라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주머니의 폭은 한 3cm 정도 하면 되겠죠. 이 웰트 포켓은 나중에 테두리 따라 이렇게 상침을 놓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디자인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주머니 깊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물건을 넣어도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고무줄 때문에 박음질이 되면 주머니가 깊이가 없어집니다. 들어갈 수가 없죠. 막혀서. 그러면 이런 옷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를 올리면 좋은데 지금 가슴만큼 주머니가 올라갈 수도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밑으로 못 내려가면 앞으로라도 길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머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 이 앞으로 쭉 길게 이만큼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 막혀 있더라도 이까지는 손이 들어가야 되겠죠. 안에 주머니가 이렇게 되겠죠. 얘도 보면 주머니 이게 다예요. 밑으로 안 들어가요. 밑으로 못 들어가고 여기 막혀 있어서 앞쪽으로 길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짧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길게 만들어 볼 겁니다. 길게 이만큼. 그 다음에 이것도 무늬지만 웰트 포켓이죠. 나중에 라펠이 제껴졌을 때 보여야 됩니다. 살짝 겹치는 거 괜찮고요. 이렇게. 보통 이 가슴에 있는 웰트 포켓은 바스트 라인이 요 선이죠. 요 라인에서요. 보통은 앞 중심선에서 5cm 가량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옷 자체가 품이 큰 옷이에요. 그래서 같이 옆으로 좀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 중심에서부터 7cm 떨어진 곳에 선을 하나 긋고 밑에서는 1cm. 자, 여기서 1cm 올라왔습니다. 1.5cm 해서 살짝 사선으로 올라갈 거예요. 주머니의 길이는 10cm. 올라가는 폭이 여기는 1cm고 여기는 1.5cm고. 그래서 그대로 위로 올리세요. 폭은 2cm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저는 가장 평균적인 치수를 알려드렸습니다. 진동이 빠졌네요. 진동은 똑같습니다. 뒷판 4cm 내렸으면 앞판도 똑같이 4cm를 내리는데 이때는 여기서부터 내려가야 되죠. 여기서부터 4cm 내린 점과 약 1cm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자, 이제 라펠과 칼라를 그려보겠습니다.